자고로 여기 부가가치세가요. 자, 배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배점. 자, 일단 우리 부가가치세 이론이 세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문제당 2점씩 해서 6점 배점이고요. 그 다음에 실기가 총 25점이에요. 이거 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 두 번째 유형 있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고, 요게 이제 5문제가 나옵니다. 한 문제당 3점씩 해서 15점 배점인데,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이미 아마 설명을 처음 했었을 건데, 우리 거기랑 똑같아요. 그 회계 1급하고 차이 나는 게 딱 한 개,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그래서 회계 1급에서 여러분들이 하셨던 메인 매출 전표 입력만 하시더라도 충분합니다. 그죠? 그래서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 과세, 뭐 카과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혹시라도 그거 오래되신 분들이 계시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여러분 별도로 그 유형에 대한 설명 영상 올려놓을게요. 그죠? 그거 꼭 보세요. 혹시 잊어버리신 분들은 아시죠? 이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제 일반 전표 입력도 하고 재무회계 좀 다 거의 다 훑어봤잖아요. 훑어봤는데 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까지 그냥 다 해버리면은요 아예 기출 문제를 풀 시간이 없어. 기출 문제를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문제를 풀면서 그래야 여러분이 시간 조절이 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소득세도 잊어버리셨을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몇 개를 또 풀어봐야 돼요. 그리고 설날이 껴 있어가지고 이제 문제가 또 심각한 게 불안해서. 자,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해서 자고로 회계 1급만 돌리셔도 5문제를 다 맞으실 수 있어요. 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공부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가가치세 하다 보면은 부속 서류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불공제 쪽을 한다, 입력을 한다라고 불공제와 관련된 이제 서식을 부속 서류를 우리가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고서는 우리가 6점에서 이거 무조건 나와요.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여러분들이 잘 하시려면요. 일단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의 유형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유형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자동 반영되기 때문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유형을 꼭 숙지를 하세요. 영상 보시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아셨죠? 자, 일단 요거 넘어갈게요. 저번에 높아심 한번 했었죠, 여러분들. 다시 해볼게, 다시. 자, 우리가 이제 일반 과세자 있죠? 우리가 간이 과세자가 있고 일반 과세자가 있는데 우리 간이 과세자는 뒤에서 할 거니까. 자, 우리가 일반 과세자는 1기 과세 기간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제가 설명을 할 때 이게 날짜가 자연스럽게 머리에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날짜가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요. 제 이론이 안 들려, 제가 설명하는 게. 그 날짜 생각하고 있다가.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가 1기 과세기간, 일반 과세 사업자에, 그 다음에 하반기가 2기 과세 기간이고요. 이미 했었지만 그 과세 기간에 앞 3개월치 있죠? 그걸 우리가 예정 신고 기간이라고 한다 했고, 과세 기간에 뒤 3개월 있죠? 뒤 3개월을 법인 얘기하는 거예요. 확정 신고 기간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1기 예정 신고 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고 1기 확정 신고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 그 다음에 2기 예정 신고 기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 2기 확정 신고 기간 10월 1일부터 12월 30일. 그죠? 자,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날짜 입력. 제일 슬픈 게 날짜 입력 못해서 틀린 게 제일 슬퍼요, 진짜로. 자, 그리고 우리가 신고 납부는 여러분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냐면 요 기간에 대해서 바로 신고 납부하라고 하면 머리 깨져요. 그죠? 워낙 뭐라고 해야지? 바쁘잖아요. 바쁘니까 우리가 신고 기간 종료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된다라고 배우셨어요. 공휴일이 안 껴있으면. 그죠? 25일 이내에. 예, 그래서 1기 예정 신고는 4월 25일까지, 4월 25일까지 하는 거고, 더 일찍 해도 돼요, 신고 납부는. 그 다음 1기 확정 신고는 종료일이 6월 30일이니까 25일 이내면 7월 25일까지. 그 다음에 2기 예정 신고 기간은 10월 25일까지. 그 다음에 2기 확정 신고 기간은 내년도 2년 1월 25일까지 이런 거 다 챙기셔야 돼요, 여러분들.
맞아요.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법인은 이렇게 1년에 4번, 1기 예정신고, 1기 확정신고, 2기 예정신고, 2기 확정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험 법인이 나오잖아요. 법인이 나오니까 꼭 기간 설정을 잘 하셔야 되게. 1월부터 3월 이렇게 기간 이제 반드시 외우시고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자, 이제 우리 뭐를 할 거냐면 간주 공급이라는 걸 할 거예요. 여러분 간주 공급은 잊어버리셨을 확률이 좀 높은데 자고로 간주 공급은 일단 이론,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부가가치 신고서 다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세무 1급을 가시든 재경관리사를 가시든 이 부가가치세에서 간주 공급이라는 동네는 진짜 제일 중요한 동네예요. 알죠? 한번 해볼게요. 자, 해보면 주무시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 다짐이 무너지면 안 돼, 다짐이. 예. 자, 보면은요. 일단 우리가 간주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세법 하시다 보면 간주 의제라는 말을 정말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간주나 의제가 들어가면 실제로는 그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것이 아닌데 무조건 세법에서 그것을 법에서 무조건 그렇게 보는 거. 그래서 우리가 범인으로 간주한다. 경찰이 그러면은 범인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무조건 범인으로 보는 거예요. 알죠? 그럼 해석하면 재화를 실제로 처분하거나 인도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 재화를 처분한 건 아니지만 처분한 것으로 무조건 보겠다라는 거 일단은. 그러면 이거는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재화의 간주 공급은 우리가 공급으로 보는 거죠. 공급으로 보는 거니까 이거 10%로 과세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설명 좀 해볼게요. 중요한 게 있어요.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 공제는 왜 해주냐면, 매입세액을 부담해서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매출세액이 과세가 되니까. 우리가 항상 매출액의 10%를 내야 되는데, 그 매출액은 여러분들 회계 1급 뭐 저한테 배우셨든, 다른 선생님한테 배우셨든, 그 매출액 자체가 전 단계 사업자와 내가 창출한 부가가치 누적액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매출세액을 내게 되면 이중과세잖아요. 이중과세니까 전 단계에 냈던 매입세액을 빼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매입세액을 빼줄 때 그냥 빼줘요. 반드시 매입세액을 부담했다라는 적격증명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 1급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적격증명서류를 안 보는 게 뭐죠? 부가가치세법에서 적격증명서를 안 보는 거. 간이영수증. 학습이 질문한 현금 영수증하고 간이 영수증 둘 다 영수증 들어가긴 하는데 현금 영수증은 적격이에요, 적격. 간이 영수증은 적격이 아니고 그래서 그냥 딸랑 세 글자 영수증 나오면 적격 증빙이 아닌 거예요. 맞죠? 현금 영수증은 적격이고. 자, 그랬을 때 그럼 우리가 매입세 공제가 되려면 일단 과세 사업에 써야 돼요. 이론상으로는 과세 사업에 써야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매입세 공제는 회사가 해요? 세무서에서 해요? 세무서에서 매입세액을 빼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매입세액을 빼주려면 현대백화, 예를 들어가지고 현대백화점이 로봇 청소기를 사왔어요. 로봇 청소기를 사와가지고 고객에게 팔 때 매입세 공제해줘야 돼요. 고객 팔 때. 맞죠? 근데 그게 이론상으로는 그때 해줘야 되는 게 맞고, 즉 과세 사업에 사용을 할 때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게 맞거든요. 이론상은. 근데 그거를 현실적으로는 알기는 불가능해요. 왜? 그걸 알려면 그 세무공무원이 이게 현대백화점 가가지고 로봇 청소기 팔고 있는 거 봐야 돼. 그럼 세무공무원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이러려고 세무공무원 된다 자괴감이 든다 그럴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잘 들으셔야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는 과세 사업에 실제로는 사용할 때 해주는 게 맞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과세 사업자가 즉 현대백화점이 과세 사업자일 거 아니에요. 과세 사업자가 과세 재화를 매입하잖아요. 그러면 과세 사업에 쓸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매입세 공제를 해줘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대백화점 예를 들어가지고 현대백화점 사장님이 현대백화점에서 로봇 청소기를 팔았어요. 팔면 매출세액을 내니까 매입세 공제를 처음부터 해준 건 잘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약속을 꼭 지켜야 안 지켜요? 여러분도 안 지킬 때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맞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로봇 청소기를 그
현대백화점의 사장님이 이 로봇 청소기가 성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서 한번 써볼까? 해가지고 로봇 청소기를 자기 집에 쓰고 있는 거야. 그럼 매출세액 내야 안 내요? 안 내겠지. 하면서 내가 내야지. 그래도 나는 약속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니까 매출세액 안 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매입세 공제는 미리 받아놨죠. 그럼 미리 받아놨으니까 세무서 입장에서는 이거잖아요. 오빠, 널 믿었는데. 현대백화점이 오빠를 믿었던 거야. 과세서비스 쓸 거라고? 근데 배신했지. 그죠? 그럼 여기 점 찍고 나타나겠죠? 안 해요. 죄송해요. 이거 아니지. 요즘은 안 해욕도 못 하겠어. 2000년 그 이후생분들이 안 해욕이 뭐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셔서 뭐가 있을까? 아무튼, 그래서 복수심에 불타올라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두드려 패고 싶은 거예요. 근데 들어보세요. 근데 우리가 세법은요, 무조건 과세할 때는 그 법문구에 끼워 맞춰야 돼요. 그렇죠? 뭐냐면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여러분들이 회계 1급 때 배우셨을 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지만 과세를 할 수 있다라는 법문구가 있거든요. 맞죠? 근데 실제로 현대백화점 사장님이 청소기를 자기 집에서 청소했지 판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법문구에 끼워 맞췄냐면 현대백화점 사장님이 로봇 청소기를 실제로는 썼죠. 판 게 아니죠? 판 건 아니지만 이거를 외부의 고객에게 판 것처럼 간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 것처럼 간주하게 되면 재화를 처분했다라는 그 법문구에 끼워 맞췄잖아요. 그럼 과세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법은 무작정 과세를 하는 게 아니라 법문구에 무조건 맞춰야 돼.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건 당초에 매입세 공제, 중요해. 간주공급의 취지는 이게 결론이에요. 매입세 공제를 받아놓고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지 않는 용도로 쓰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매입세 공제받은 걸 토해내라라는 의미에서 이걸 외부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니까 처분한 금액의 10%를 토해내라는 거예요. 다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자, 면세 사업에 적용해볼게요. 느낌만 가지시면 돼요, 여기서 느낌만. 자, 뭐냐면, 우리 회사는 여러분들 전세버스 사업자입니다. 자, 그리고 전세버스는 과세, 면세. 과세죠? 그래서 전세버스를 정비하는 기계장치를요, 100원 주고 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매입세액은 10원을 부담한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 기계는 전세버스를 정비하는데 사용을 해야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과세 사업에 사용해도 되고 과세 사업에 사용이 그러니까 과세 사업에 무조건 쓰는 것만 공제해 주는 게 아니라 과세 사업에 쓰는 거에 기여해도 돼요. 간접적으로 기여해도 돼. 그럼 이 기계 장치는 전세버스를 정비하면서 전세버스 매출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럼 전세버스 매출 일으키면 매출세 내겠지. 그걸 기대하고 매입세 공제 10원을 미리 해준 거예요. 이렇게 되셨어요? 자, 근데 안타까운 게 전세버스 사업이 안 돼. 왜 안 되냐면 자꾸 이제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제 어려우면 전세버스 사람들 잘 이용 안 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사람들 뭐 이용을 안 하는 거예요. 자꾸 집에 처박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제유가가 예를 들어가지고 죄송해요. 좀 휘발유 값이 1리터에 3만 원 됐대. 예를 들어서. 눈물이 앞을 가려서 그죠. 그래서 전세버스 더 이용 안 하는 거야. 극단적으로 가정해서 3만 원이면 그죠. 차 탈 사람 거의 없어요. 그죠.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어떻게 했냐면 그래 수소나 이런 것들로 가는 전기로 가는 시내버스 사업을 하자. 해서 이 기계를 시내버스를 정비하는 용도로 바꾼 거예요. 자고로 시내버스는 과세예요, 면세예요? 면세예요. 맞죠? 그럼 이 기계는 시내버스 매출에 기여하는 거잖아요. 그럼 시내버스는 면세니까 매출세 내야 안 내요? 안 내요. 안 내는데 매입세 공제를 미리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나라 입장에서는 세금만 깎아주게 된 거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사실은 이 기계를 시내버스를 정비하는 용도로 썼잖아요. 맞죠? 근데 그냥 이 기계를 외부에 팔아버린 것처럼 간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봐야지만 과세할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면세 전용이다라고 해요. 이 정도만 챙기실게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동네는 따로 있어요. 제목만. 그래서 여기 간주 공급은 뭐를 느끼셔야 되냐면 간주 공급이 이런 것들이구나 라는 느낌을 가지시고
제목만 잘 보시면 돼요. 이 중에서 제가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라는 거 형광 배치는 것 위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가로 2번.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자, 자고로 중요하죠, 여러분. 자, 복습. 우리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가 몇 인승 이하예요? 저기요. 저기 몇 인승이야? 그죠? 8인승 이하. 진짜 중요하다. 그럼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가지고 장난 무지막지하게 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8인승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배기량은요. 그렇죠, 맞아. 1000cc 초과 승용차입니다. 이거 엔드 요건이에요. 여러분 가끔씩 이거 어떤 오해를 하시냐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됨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둘 다 만족해야 됩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가 되려면 진짜 잘 외우셔야 돼. 진짜로 너무 중요해 이거. 그렇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8인승을 넘어가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가 아닌 거예요. 우리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매입하거나 그러면 매입세 공제돼야 안 돼요? 된다고요? 안 돼요? 안 돼. 이러면 어떡해? 우리 매입세 불공제 뭐 배웠어? 좋았잖아, 회계 1급 때. 물론 좋진 않았지만. 아까 했던 면세 사업에 쓴 거. 맞죠?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맞죠? 구입, 유지, 임차, 이런 거. 그다음에 세 번째.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 표정 여러분. 처음 듣는 건데 새롭다. 네 번째. 왜 기업 업무 추진비와 관련된 거, 접대비 관련 매입세. 다섯 번째, 업무 무관. 얼마나? 이거 다 이거랑 관련 있어,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 면세 사업은 얼마니? 일단 잘 외우시고, 그래서 8인승 이하 1000cc 초과 승용차예요. 이게 매입세 불공제예요. 살 때, 또는 기름 넣을 때 이런 것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8인승을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1000cc 이하 차량이 승용차이거나 아니면 승용차가 아니야. 트럭 같은 거. 그건 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가 아닌 거예요. 아닌 거니까 매입세 공제가 돼요. 알죠? 이거 중요해요, 많이. 그래서 요건 꼭 외우신다. 엔드에 더하기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 현대차 있죠? 현대차, 기아차 얘네들은 비영업용이에요, 영업용이에요? 영업에 써요. 왜? 차 파는 업종이잖아, 원래 자체가. 맞죠? 아니면 자동차 운전학원이라든지 그 뭐라고 하래? 텔레캅? 맞나요? 무인경비 여기 와가지고 출동하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삐삐삐 침입자가 발생했습니다. 성대모사 그지 같아요? 있어. 제가 예전에 한번 모르고 그 문 잡아당겼다가 침입자가 발생해서 해가지고 뭐가 되게 윙 오는 거에 경찰차처럼 생겼잖아요. 처음에 쫄았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렇죠. 나 잡으러 왔나 이렇게? 알고 보니까 경찰차 같이 생긴 거라 봐. 그건 다 뭐예요? 차 가지고 영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애들 차 가지고 누가 봐도 영업할 것 같은 애들은 우리가 영업용 승용차라고 해가지고 매입세 공제해줘요. 그렇죠. 근데 우리 시험에는 그런 업종을 내는 게 아니라 제조업을 내잖아요. 제조업. 그럼 제조업은 영업에 쓴다라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 시험에 무조건 승용차를 사면 무조건 비영업용이에요. 비영업용. 우리 시험은 자, 그래서 이번에 현대차가요. 자동차 부품 있죠? 자동차를 조립하는 기계 장치를 100원 주고 산 거예요. 그러면 매입세 공제 미리 해주겠죠. 왜? 세무서 입장에서는 현대차가 이 자동차를 조립하는 기계를 샀다면 자동차를 만들어서 팔아서 매출세 낼 거라고 기대하고 매입세 공제 미리 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근데 웬걸? 우리 사장님이 그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는 용도로 그 차를 만든 거 있잖아요. 그걸 데이트하는 출퇴근이라고 했지만 데이트하는 용 좀 미안해. 거기서 여자친구는 바람 핀다. 아니, 받아들인 업무와 관련 없다고. 상황은 이해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만든 차 가지고 차를 판 게 아니라 우리 여자친구랑 같이 데이트하는 용도로 쓴 거예요. 그럼 매출세 내야 안 내요? 그렇죠. 대금 여자친구 기다려봐 매출세가 내려가야 된단다. 그러진 않잖아.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됐어? 매입세 공제는 이미 받았어. 근데 매출세가 안 내잖아. 그러면
이 자동차를 실제는 어떻게 했어요?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는 용도로 썼죠. 그렇죠? 근데 이걸 어떻게 간주하냐면 차를 그냥 판 것으로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외부에. 그렇게 봐야 재화를 공급했다라는 법문구에 끼워 맞출 수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느낌만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요 비형업용, 소형승용 정의입니다. 정의.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여기가 좀 중요해요. 여기가 신고서용입니다. 신고서용. 자, 아까 했던 그 로봇 청소기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자, 로봇 청소기를 현대백화점에서 매입했을 때 매입세 공제를 미리 받았겠죠? 로봇 청소기를 팔 거라고 기대하고. 그렇죠? 근데 사장님이 자기 집을 청소하는 데 쓰거나 아니면은 종업원의 생일이래. 근데 집에 가보니까 더러워. 그래서 야, 로봇 청소기로 이번에 새로 나온 이거 물걸레질하고 로봇이 동시에 일한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거 바퀴도 없어. 이게 자율로 가니까 한번 써봐. 해가지고 생일 선물로 준 거예요. 받아들여줘. 그럼 이건 업무와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업무와 관련이 없으니까 그러면 매입세 공제만 미리 받아놓고 매출세는 안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실제로는 자기 집 청소하는 데 쓰거나 종업원한테 선물로 줬죠. 맞죠? 줬지만 이거는 어떻게 하냐. 이 로봇 청소기를 외부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재화를 공급했다라는 법의 문구에 끼워 맞췄으니까 과세할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다라는 거예요. 알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여기. 다음의 경우에는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죠. 우리 아까 간주 공급은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 공급으로 간주하는 거니까. 그럼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건 과세 안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과세 안 하겠다라는 게 왜 중요해요? 실기 때 입력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신고서에는 매출 쪽은 과세할 것만 입력하잖아요. 그럼 간주 공급을 안 보면 과세를 안 한다라는 거니까 신고서나 메인 매출 전표 같은 데 넣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자, 뭐냐면, 그래서 과세하지 않는 게 뭐냐. 특히 동그라미 2번은 시험에 2번인가 냈어요. 중요해요. 뭐냐면, 일단 동그라미 1번.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직장 체육비, 야유회 같은 거요. 그 다음에 직장 연회비, 직장 예술비. 그러니까 뭐 우리가 회식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디 뭐 예술비 같은 거 있죠, 여러분들. 영화관 같은 데 가는 영화관? 뭐 박물관 같은 데 가는 거, 미술관. 그럼 이거 데이트하라고 준 거예요? 작업하라고 준 거예요? 작업하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직장 체육비, 직장 연회비, 회식 같은 거 있죠? 그건 업무와 관련이 있는 걸로 봐요. 그렇죠. 보니까 매출 창출에 간접적으로 기여를 하는 걸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것과 관련돼서 당초에 매입세 공제 받아도 문제 없다라고 생각할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고로 직원만 됩니다. 직원. 자, 직원한테 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에 경조사 있죠? 방금 설명했던 거예요. 10만원까지는 물건으로 줘도 돼요. 그렇죠? 10만원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다라고 돼 있어요. 10만원 이내니까 거꾸로 하면 10만원 초과분은 때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만원을 초과하면 10만원 초과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뭘까요? 나중에 신고서 입력할 때 만약에 로봇 청소기가 시가가 100만원짜리다. 근데 그거를 종업원한테 줬다. 너희 집 청소하라고. 이건 여러분들 왠지 복리후생 목적 같지만 이걸 제재하지 않으면 직원한테 어마무시한 선물 줄 수 있어요. 야, 경조사와 관련돼 가지고 복리후생 목적으로 비싼 뭐 있어요? 비싼 거? 가구 비싼 거? 가구나 이런 거? 냉장고? 너무 소박하다. 비싼 거 뭐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 중에 좀 알려줘 봐요. 없어요. 1000만 원 넘어가는 거 없어요? 제가 그쪽에 문외한이라서. 어? TV? TV 비싼 게 1000만 원 넘어가요? 아 진짜? 그래요? 그렇구나. 몰랐어. TV를 선물했대? 어떻게, TV가 지가 지를 움직여? 그건 아니야? 아무튼, 모니터 겸용 뭐 되는 거 그런 건가? 몰라, TV 안 봐서.
아무튼 그걸 선물했대. 그랬더니 복림생과 관련 있는 종업원 생일을 챙겨줘? 과세 안 할게. 이렇게 하면 다 그 짓을 할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10만 원까지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맞죠? 돈은 괜찮고 돈 말고 재화.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라도 100만 원 줬다라고 하면 100만 원 입력하는 게 아니라 90만 원만 입력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10만 원 초과 분만 때리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아셨죠? 존말할 때 꼭 잡으셔야 된다. 이런 거 틀리면 부분 점수 엄청나게 까요. 항상 중요한 걸 부분 점수를 많이 빼버립니다. 아셨죠? 이 정도. 그럼 다음 주 27일부터 쉬잖아요. 좀 열심히 해봐요. 알죠? 저는 어저께도 수업하고 왔어요. 주말에. T 신분들 그럴 거야. 또 돈 벌잖아, 이렇게. 넌 돈 벌잖아. 그죠? F이신 분들은, 힘드시겠어, 이렇게 해주시는데, 저희 강사분 다 T거든. 넌 돈 벌니까, 뭐, 왜, 이렇게. 힘들었다고. 자, 그 다음에 사업상 증. 여기가 우리 시험에 일단 두 개가 다 잘 나와요. 뭐가 잘 나오냐면 일단 신고서에도 나오고요. 얘가 어디에서 출제가 되냐면 자주는 출제가 안 되지만 나왔다 하면 좀 틀리는 데가 얘예요. 여기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아마 회계일급 때도 얘가 출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간주 공급 중에서 요 사업상 증여가 무조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왔다 하면 얘. 맞죠? 예. 잘 보세요. 자, 사업상 증여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까 사료 따지면 로봇 청소기 있죠. 로봇 청소기를 현대백화점에서 매입했을 때 매입세 공제를 미리 받아 놓은 거예요. 받아 놓고요. 이거를 거래처 사장님한테 이 로봇 청소기가 기가 막힌데 사장님 한번 드릴까요? 해가지고 그래서 사장님한테 줬어. 거래 사장님한테. 그러면 거래처 사장님한테 줬으니까 접대 목적인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매출세액 내야 안 내요? 안 내요. 매출세액 어떻게 내요, 여러분들? 그죠? 매출세액을 안 내요. 왜냐면 거래처에 줬으니까. 근데 당초에 매입세 공제는 미리 받아놨잖아요. 맞죠? 그러면 세수의 손실만 발생하니까 어떻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로봇 청소기를 거래처 사장님한테 공짜로 줬죠. 사실은. 맞죠? 하지만 간주니까 이거 로봇 청소기 거래처 사장님에게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과세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되니까. 알죠? 자, 그래서 요거 잘 보시고. 자, 그럼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기 우리가 대가를 받지 않고 인도하는 견본품 있죠,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 가지고요.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가끔씩 어디냐? 이동통신사 그쪽 대리점 있잖아요. 지나다가 뭐 가끔씩 물티슈 주더라, 물티슈. 맞죠? 물티슈 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사업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홈플러스 같은 데 있잖아요. 같은 데 보면 무료로 시식하는 거 있죠. 돈 받고 팔지 않잖아요. 그거 업무와 관련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맞죠? 그거 해가지고 시식용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맛보고 여러분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한번 보라는 거예요? 아니잖아. 맛있으면 뭐 사라고. 그죠? 그래서 대가 안 받잖아요. 그럼 이건 업무와 관련이 있는 걸로 보겠다라는 거. 대가를 안 받아야 됩니다. 대가 받으면 과세 때려버려요. 그 다음에 우리가 헬스장 같은 데에서 가끔씩 여러분들 광고 선점을 나눠주죠. 헬스장. 맞죠? 그 업무와 관련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맞죠? 그 헬스장 건물 어떻게 생겼는지 보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희 헬스장 오세요 라는 뜻이니까 업무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자, 우리 이번에 어떤 일이 발생해서 예전에 강원도 산불 났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내가 강원도 산불 난 곳에 거기에다가 로봇 청소기를 기부했대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로봇 청소기를 기부한 거예요. 로봇 청소기 우리 기부는 업무와 관련이 없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없으니까
과세를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기부를 나라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특별재난지역에 무상 공짜로 기부하면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서 간접 공급을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은 잘 안 나오지만 그 여성분들이 특히 이걸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많더라고요. 뭘 잘못 알고 계시냐면 화장품이나 화장품 사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결혼하셔가지고 혼수용품 장만하잖아요. 혼수용품 장만할 때 그 가구를 한 5천만 원치 지르신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에서 뭐 줘요? 화장품 사시면 샘플.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혼수용품 대량으로 사면 냉장고 공짜 이렇게 하잖아요. 그 뻥이에요, 뻥. 공짜 아니에요. 이미 가격을 책정할 때 샘플 가격이 들어가 있어요. 몰랐죠? 지금 알려드릴게요.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 좀 당황하셨는데 공짜 아니야. 그래서 공짜로 생색을 내는 건 화장품 샘플 드릴게요. 근데 몇 개 안 주잖아. 그렇게 책정이 돼 있어서 그래. 그밖에 안 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화장품 사실 때 그러는 나 부가가치세 배웠다고? 배워서 이거 화장품 샘플 공짜 아닌 거 안다고? 했죠. 책정내 더 달라고 나 안다고 면에 뜯어내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한마디 여기 화면 보시면. 그래서 지금 사례에서는 이거죠. 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화장품 샘플 또는 냉장고 있죠? 공짜로 주는 거. 맞죠? 그게 주된 재화. 주된 재화가 화장품이나 아니면은 혼수용품 대량 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 형식은 공짜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거기를 부가가치 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부가세 냈는데 이것도 우리가 간접으로 보진 않을게. 자, 그 다음에 5번째 제목 폐업 시 잔존재화. 자, 우리가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다라는 뜻이죠. 그럼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신발 가게, 아디다스, 나이키 이쪽 요즘 안 좋더라고요. 내가 신발 대리점을 하는데 일단은 모든 신발이 다 과세야. 그냥 알죠? 다 비싼 애들만 샀어. 나이키, 아디다스 다 과세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일단 당초에 매입세 공제 다 받아놨어. 100%. 그렇죠? 그리고 이제 70%만큼 팔았는데 이제 더 이상 장사가 안 되는 거야. 막 사람들이 안 사, 신발을. 맞죠? 되게 그냥 가성비 이런 것들 막 중요시하고 그거 있잖아요. 뭐 슬리퍼 중에 인기 많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구멍 난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크록스? 아무튼 그거 있잖아. 그치. 그런 걸로 막 사니까 나이키하고 아디다스가 잘 안 팔려. 그래서 에이씨 해가지고 폐업해버려, 폐업. 맞죠? 그럼 폐업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남은 30% 있잖아요. 남은 30%는 이제 폐업하니까 사업자가 아닌 지위에서 파는 거예요. 그럼 사업자가 아닌 지위에서 판다라는 건 납세 의무자가 아니에요. 사업자가 더 이상 아니면. 그러면 나머지 30%를 정리해서 팔아봤자 매출세가 안 냅니다.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매입세 공제도 70%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매입세 공제 100%다 받아놨잖아. 이해되시겠어요? 남은 30%는 매출해봤자 매출세가 안 낼 거거든. 그러면 남은 30%너 공제 더 받았네? 그러면 너 70%만 공제 받아야 되니까 토해내, 남은 30% 토해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여긴 짜증나는 게 그럼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화는 우리가 판매하는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당시 남아있는 재화는. 나중에야 소비자한테 팔 수 있지만 남아있는 재화를 지금 당장은 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목이 이따운 식으로 돼 있어. 남아있는 재화는 너한테 처분한 것으로 보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딱 느끼세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돼. 우리가 재화의 공급이어야지만 과세할 수 있다라는 법적 근거가 법적인 문구가 있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폐업할 때 남아있는 아디다스나 나이키 신발이 지금 당장은 처분한 사람이 없죠. 그럼 너한테 처분한 걸로 보겠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든 재화를 공급했다라는 법문구에 끼워 맞춘 거예요. 맞췄으니 과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표정이 안 좋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이 있죠. 방금 면세 사업의 전용부터 폐업 시 잔존재화의 특징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특징이 있어요. 자, 일단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요. 증빙을 안 줘요. 증빙을 안 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세금 계산서가 중요하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상대방한테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을 상대방한테 발급한다라는 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무슨 의미냐면 부가가치세를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증빙을 준다라는 것. 그럼 아까 로봇 청소기 설명드려볼게요. 내가 로봇 청소기 매입세 공제 받아놓고 거래처 사장님한테 로봇 청소기 공짜로 줬죠. 그럼 로봇 청소기 공짜로 줬을 때 거래처 사장님한테 세금 계산서를 줘봐요. 그 무슨 뜻이에요? 네, 매출세액은 사장님 네가 좀 내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럼 사장님은 매출세액을 줘요? 뺨을 줘요? 이거 계속 때려버릴 거야 이 새끼 이렇게 해가지고 맞죠? 재미없어? 중요한데 이거? 근데 실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많이 중요할걸?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간주 공급은 실제로 처분한 게 아니지만 처분한 매출세액 걷기 위해서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한테 받아서 공급하는 자가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간주 공급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공급자가 본인 돈으로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0%로 과세하지만 증빙이 없죠. 그럼 우리가 증빙이 없지만 10%로 과세하는 걸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뭐라고 불러요? 건별? 처음 들어봐요? 오늘 영상 올 테니까 제발 유형 좀 봐봐요.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거나 왜냐하면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유형 가지고 유형도 잡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제가 그걸로 설명할 거란 말이에요. 유형으로.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 돼 이런 거.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얼마에 처분한 것으로 보냐면 시가에 처분한 걸로 봐요. 그래서 공급가에게는 시가를 입력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초에 약속을 어긴 놈이잖아요. 어겼으니까 시가에 처분한 것으로 봐서 시가의 10%만큼 토해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약속시켜라. 그 다음에 3번은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당초에 매입세액이 공제, 불공제가 됐대요. 그러니까 당초부터 나는 거래처에 접대할 목적으로 로봇 청소기를 산 거예요. 그럼 매입세 공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됐는데 그걸 거래처 사장님한테 줬다고? 거래처 사장님한테 줬어? 그거 처분한 것으로 간주해서 10% 돼. 라고 하면 매입세 불공제도 때리고 그 다음에 10%로 또 때리고 그죠? 그러면 사람 2번 중인 거예요. 2번. 그죠? 그래서 당초에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됐으면 이때는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얘는 약속을 어긴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저 거래처에 공짜로 거래처에 접대할 거예요. 맞죠?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자주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불공하고 간주 공급을 무지하게 헷갈려서요. 매입세 불공제랑 간주 공급을 무지하게 헷갈리시는데 차이점은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중에 불공이라는 유형이 있죠. 내가 당초부터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되는 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면 불공이에요. 맞죠? 그건 불공이야. 근데 당초에 매입세 공제를 받았어. 받아놓고 거래처한테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지 않는 용도로 준 거예요. 당초에 매입세 공제를 받아놓고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지 않는 용도로 쓰면 거래처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해서 이때는 우리가 간주공급, 건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차이점을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매입세 공제를 당초에 받아놓고 잘못된 용도로 쓰면 이건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니까 매출 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단지 증빙은 발급하지 않고 10%로 과세하는 건별로 잡으시는 거고 당초에 내가 예를 들어서 접대 목적으로 세금 계산서 받았다. 이렇게 하면 그냥 불공인 거고 차이점이 그거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 중요. 메인 매출 전표에 어떻게 입력을 하는지 설명하고 그 다음 여러분들한테 문제 맡겨볼게요. 그죠? 자, 보세요. 이거 중요하다. 자, 하면 컴퓨터 켜시고 컴퓨터 켜셨죠? 자, 보세요. 자, 시험에 이렇게 내는 거예요. 자, 하면 자, 당초에 매입세 공제를 받았던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핵심은 매입세 공제를 받았던이에요. 공제를 받았던 제품은 원가 200원. 그러니까 200원에 만들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시가는 500원.
얘를 연말 선물로 거래처한테 제공하였다. 이거 보시자마자 간주 공급이구나라고 떠올리셔야 돼요. 왜? 제가 여기에 색깔 넣은 거. 당초에 매입세 공제를 받고 거래처한테 공짜로 주면 매출세액은 안 내는데 매입세 공제만 미리 받아놨으니까 맞죠? 세무서 입장에서는 괘씸한 거예요. 괘씸한 거니까 요거 시가 500원에 10%로 때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거래처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 실제로 처분한 게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여러분 상단부가 있고 하단부가 있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상단부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갈놈이고요. 하단부는 우리가 일반 전표로 가야 되는 놈이에요. 그럼 상단부는 신고서의 갈놈입니다. 신고서. 그럼 일단 우리가 유형은 건별이죠. 간주공급이니까. 그리고 공급가액의 시가인 500원 잡으셔야 됩니다. 200원 잡았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분계 유형은 혼합. 혼합.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얘가 중요해. 하단부. 왜냐하면 이 상단부는 할 줄 아시거든. 대부분. 하단부 잘 보세요. 자, 그럼 일단 대변으로 제품은 장부상에 원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원가로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들. 원가 200원에 만들었으니까 그 원가 200원 까야 돼요. 200원. 여기는 일반 점표 입력으로 가야 될 놈이에요. 회계죠? 그리고 차변에 기업 업무 추진비. 여러분들 PPT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되어 있죠. 미안해. 기업 업무 추진비야. 이거 바뀌었어요. 접대비가 아니라 기업 업무 추진비로. 아마 제가 올린 PDF 파일에는 기업 업무 추진비로 돼 있을 거예요. 제 거를 못 바꿨어요. 그러니까 수강생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수강생이 우선이다. 훌륭한 선생님이다라는 거예요. 표정 지랄하고 있네. 됐죠? 일단 여기까지 되셨어요? 거래처한테 공짜로 200원짜리 장부상이 200원 되는 거 준 거잖아요. 이렇게.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500원에 10%만큼 매출 세액을 내야죠. 근데 이 당시가 만약에 오늘 며칠이죠? 1월 21일? 20일? 1월 20일이다라고 하면 일기 예정 신고 기간이니까 4월 25일까지 시가 500원에 10%인 50원을 매출세액으로 내야 되죠. 근데 이때는 부가세, 예수금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어요? 그럼 차변에 뭘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까요? 차변이 왜 중요해? 이게 어려워요.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 아까 이 부가가치세는 상대방한테 받아서 낸대요? 내 돈으로 낸대요? 내 돈으로 상대방한테 부가가치세를 달라고 하면 뺨 맞는다니까 여러분들? 접대하면서 아유 사장님 간주공급이라 들어보셨나요? 주시죠. 그럼 부가가치세를 주는 게 아니라 뚜들 팬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내 돈으로 낼 거니까 그러면 내 돈으로 낸다라는 거 비용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냥. 그래서 기업 업무 추진하면서 발생한 비용이 50원이다라는 거예요. 내 돈으로 낸다는 게 핵심이에요. 나중에.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기업 업무 추진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나눠서 보여드려요. 나눠서. 그냥 한 번에 250원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회계로 따지면 200원짜리를 거래처에 줬으니까 200원을 기업 업무 추진비 처리하는 것까지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이 부가세 예수금 어떻게 처리하냐라는 거예요. 이거 상대방한테 못 받으니까 기업 업무 추진하면서 발생한 비용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내 돈을 낼 거기 때문에. 우리 발생주의잖아요, 회계는. 맞죠? 돈 나갔을 때 비용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기업 업무 추진비 판. 그러니까 결론은 250원을 기업 업무 추진비를 한 방에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눠서 해본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빵점이에요. 왜? 그렇죠. 타겟성, 그렇지. 대변에 제품 날라갔잖아요. 제품, 재고 자산이 날라갔는데 판매 목적이 아니라 기업 업무 추진하는 판매 목적 이외 용도로 썼는데 이렇게 해도 우리 매출원가 컴퓨터 인지했잖아. 그죠? 그래서 매출원가 인지하지 마라고 해서 적용할 타겟정 대체를 제품에 걸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로 좀 가볼게요.
자,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면 456으로 갑니다. 교재 456페이지 오세요. 자, 교재 456페이지. 거기 17번 매출 유형 14번 건별보이 17번 문제? 17번 문제를 회사 2000번으로 오시고. 제가 서운한 게 실기할 때는 정말 표정이 밝다? 이론할 때 표정 진짜 안 좋고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론하고 실기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하긴 그렇게 해죠, 그죠? 직접 내가 두드리는 거랑 남이 하는 말을 듣는 거랑 차이는 크죠? 자, 회사 2000번으로 오시고, 여러분들 456페이지에 17번 한번 입력하시는 거, 17번. 9월 17일이라고 돼 있는 거. 메인 매출 전표 입력 까먹으신 분들은 꼭 오늘 마지막 영상 보세요. 여러분, 또 문제는 좀 보면서 입력하는 게 좋지 않아요? 바로 이 문제일 거니 해가지고 바로 입력하는 건 그건 안 좋은 습관이에요. 문제는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느끼셔야 돼요, 문제를. 바로 컴퓨터 뜯으시면 안 돼. 그 회사 검색되죠? 서울이라고. 검색되시나요? 맞구나. 네. 여러분, 맞다. 거기 판매가는 부가가치세 포함된 숫자입니다, 여러분들. 저자분이 만드신 문제예요. 거기 88만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부가가치세 포함된 숫자입니다요. 88만 원. 88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된 숫자예요. 실제 시험에서는 부가가치세 포함이라 줄 겁니다, 이거. 자, 여러분 해볼게요. 일단 잘 보셔야 돼요. 자, 제가 여기 1번, 2번 적어 놓은 건 순서예요. 실제 발생한 순서입니다. 자, 뭐냐면 여기 원재료를요. 매입세 공제를 받아 놓은 거예요. 당초에 얼마 받았을까요? 매입세 공제. 원가 60만 원 주고 60만 원에 매입했으니까 매입세 공제는 6만 원 받았겠죠, 뭐. 맞죠? 여러분 아시죠? 금액은 세율 곱하기 전. 그죠? 그다음에 세액은 세율 곱한 후 6만 원 받아 놓고 어떻게 한 거예요? 요거를
네, 매출처한테 접대용으로 줘버린 거. 이거 불공 거시면 안 됩니다. 불공은 당초에 내가 접대 목적으로 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접대 목적으로 제공했으니까 매입세 공제 받아놓고 매출세액은 안 낼 거 아니에요. 거래처한테 공짜로 줬으니까. 그죠? 그럼 이걸 거래처에 처분, 즉 서울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 얼마에? 시가 80만 원에. 그렇죠? 80만 원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해서 80만 원에 8만 원만큼 토해내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6만 원 공제 받았지만 너 나쁜 놈이니까 8만 원 토해내. 시가의 10%. 그렇죠? 그래서 요게 간주 공급이란 느낌이 드셔야 돼 일단 문제가. 어떻게 하시냐? 자, 날짜는 9월 17일. 일단 여러분들 여기 위쪽 뭐예요? 여기 날짜 입력하기 전에. 아이고. 잠깐만 다시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여기가 신고서에 들어갈 놈들 신고서. 위쪽이 신고서에 들어갈 놈이고 아래쪽이 일반 전표에 들어갈 놈이에요. 그럼 신고서에는 공급가액이 시가인 80만 원 들어가야지. 시가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9월 17일 일단 건별 문제에서야 건별이라고 줬지만 시험에서 줄 때 건별이라고 안 줘요. 그렇죠? 그러면 10%로 과세를 때리지만 증빙은 못 주겠죠? 못 주니까 건별.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80만 원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건별, 하과, 현과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포함된 숫자 입력하면 알아서 쪼개진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럼 거래처는 서울한테 판 걸로 보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끔씩 그러는데 선생님 전자 왜 입력, 전자로 커서가 안 가요? 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전자인지 종이인지는 세금 계산서하고 계산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커서가 안 가면 원래부터 입력 안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해주세요. 가끔씩 전자에 커서 안 가요? 선생님 왜 그러죠? 오류인가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그건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만 전자 여부를 보는 겁니다. 자, 분계 유형은 혼합이에요. 자, 그럼 여기 컴퓨터가 알아서 시가 80만 원에 10%는 네, 부가세 예수금 요것만큼 세무서에 갖다 내야 될 부채잖아요. 맞죠? 근데 대변에 이거 제품 매출이에요? 아니죠. 제품을 거래처에 준 거잖아. 이건 회계야. 회계는 간주라는 말이 없어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제품 준 거잖아, 거래처한테. 간주라는 말은 부가가치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대변에 제품을 까요. 원재료죠? 죄송해요. 원재료를 깝니다. 근데 원재료는 장부에 원가인 60만 원 기록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60만 원 이렇게 잡는 거예요. 했죠? 그럼 60만 원짜리 원재료를 거래처한테 줬으니까 기업 업무 추진비가 일단 60만 원 원가. 이 부가세 예수금 서울한테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내 돈으로 내야 되니까 내가 기업 업무 추진하면서 발생한 비용으로 보겠다. 기업 업무 추진하면서 발생한 내가 비용으로 8만 원 보겠다. 이것을 내 돈으로 낼 거니까. 그렇죠? 그럼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발생했으니까 60만 원과 8만 원을 합친 68만 원이 전부 다 기업 업무 추진비가 되는 거예요. 아, 여기, 예. 근데, 자고로 지금은 매출처한테 줬으니까 800번대 적으라는 얘기예요. 매출처. 그래서 800번대 기업 업무 추진비. 요렇게 분계를 끊는 거예요. 되셨어요? 근데 요렇게 하면 점수가 빵점이라고. 왜? 원재료는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써야 되냐면 제품을 만드는 데 써야 돼요. 제품을 만드는 데 써야 되는데 만드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적요 여기 찍으셔야 됩니다. 여기 여기서 8번이죠. 8번 8번 타계정 대체 요렇게까지 해주셔야 이걸 맞는 거예요. 자고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그렇게 출제가 잘 되는 편은 아니에요. 잘 되는 편은 아닌데 출제가 되면 대부분 틀려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요건 좀 대비. 그래서 자, 됐습니다. 좀 쉬셨다가 여러분 피곤하시죠?